세무과 방관이 악한 구조와 탐욕한 자들에게 폭력과 권력을 사유하게 만든다. 예,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악의 평범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시죠. 예, 미투를 생각하는 뉴스 관장. 예, 모처럼 제가 문자 썼습니다. 네. 한나 아렌트. 네, 한나 아렌트. 이벤트라고 읽어버렸습니다. 이방카는 아방카로. 네. 여기 유명합니다. 네. 한나 아렌트. 죽기 전에 한나 아렌트 정도는 알고 가야 돼. 네. 우리가. 예.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분이 네. 성적 지향. 네. 애매했어요. 성적 지향이 아니라 성별을 그거를 개인의 네. 이 사적 영역에 그걸 왜 관심을 가져? 이상한 친구. 이런 프레임 좋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 어느 나라인지가 중요해 이 국가주의자야 이러면서 개인 정보야. 뭐 이런 거. 개인 정보야. 국가 기밀이라고 하시죠? 하이데커의 계좌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연인 관계 얘기도 했었죠. 잠깐. 왜 그게 중요한가? 남의 사생활에 네. 대해서. 알려진 건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새 그냥 미투. 예, 그래서 그냥 곳곳에서 네. 이른바 방귀 좀 끼고 다니던 분들이 아주 진짜 바지까지 다 벗겨졌어요. 네. 예,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지난날 자기가 특정 대상의 고통을 네. 도외시하고 말하자면 욕망의 도구로 네. 사람을 이렇게 멋대로 오용한 책임을 져야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관용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대전제에서 사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투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진보 진영 인사가 뭐 나쁜 짓을 했다면은 봐줘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건 기본적으로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걸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고통을 악용하는 이런 행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 분위기 보면은 좀 뭐랄까요, 신망을 얻었던 분, 이를테면 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의 신부님, 네. 뭐 고통과 또 불의의 현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정의의 목소리를 내던 분마저 이렇게 이거 뭐 해외 선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네. 행동을 한다든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왜 사람은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을까? 두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말 네. 꽂지 말고 네. 이 질문을 했을 때 네. 선배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답을 해야 네. 이건 사실은 진짜 뭐든지 사실 중요하거든요. 본질보다는 네. 태도, 메시지가 곧 태도입니다. 네. 예.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 저 김수민은. 선배가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그럼 후배가 물으면 제가 뭐 거만하게 뭐 콧방귀 핑핑 끼고 해도 됩니까? 늘 해왔지 않습니까? 김수민 씨. 네.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래? 후배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후배 선배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그렇게 합니다. 네, 평등한 사람이에요. 이거 네. 정말 참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네. 자, 후배도 선배도 다 좋아하는 공주 매운탕. 네. 오늘 오늘 공주 매운탕인가요? 오늘 공주 매운탕의 아하, 날이에요. 네. 예. 저 매운탕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맛이 어떤지 네. 이걸 이제 분석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벤치마킹. 예, 그렇습니다. 매운탕만 하면은 사실 좀 메뉴가 부족해 보여서 네. 장어구이까지. 예. 혹시 꼼장어도 되나요? 응? 꼼장어는 네가 가서 아니고. 먹어봐라. 네. 응? 네, 한번 네가 가서. 가보겠습니다. 예. 민물 참게도 판다고 합니다. 예. 민물 참게도 네. 판다고 하니까 다 파네. 예. 근데 그 오프라인 온라인 다 있는 거. 그 재료 보내주면 라면보다 끓이기 쉽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예. 그러면 온라인, 그거는 오프라인 시킬 다 수도 있는 있는 거잖아요. 라면보다 쉽다? 네. 그러면 포장 뜯고 바로 먹으면 되는 거군요. 물은 부어야죠. 물은 부어주세요. 물은 붓고 끓여야 돼요. 우리 뽀글이 할 네. 때도 물은 붓잖아요. 네. 그 뭐 장 범벅을 드시려고. 그래요. 네, 뻘겋게. 네. 이게 다 먹고 네. 물을 먹으면 돼요. 일단 먹고 그다음에 물을 우리 넣고. 문명인으로서 그다음에 끓이는 거는 막뼈가. 네. 그렇습니다. 공주 매운탕이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그 아주 깨끗한 물에서 잡은 물고기로 만드는 공주 매운탕입니다. 그 어종 또 적혀 있나요? 매운탕 그건 안 나오나요? 민물 매운탕. 여러 물고기가 있나 봐요.
네, 그래요. 네. 너무 디테일하다 질문이. 그게 사장님이 네. 아니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4대강 사업 이후에 이 어종이 좀 바뀌었거든요. 음. 네. 저도 낙동강 쪽에 살기 때문에. 네, 참치로 네. 참치로 만든 아 참치. 참치로 만든 공주 매운탕입니다. 거꾸로 강물을 네. 거슬러 오르는 네. 저 힘찬 참치들처럼. 예,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참치가 금강에서 잡히기 연어도 시작. 아니고. 4대강 사업의 성과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예. 개간에 네. 올렸습니다. 아, 공주가 항구 도시가 돼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4대강 사업의 원래 원형은 한반도 대운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국토를 그냥 대각선으로 네. 딱 해서 물길을 만드는. 진짜 참치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고래도 거슬러 올라갈 수 고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래 매운탕. 네. 와. 근데 예전에 말이죠. 청계천 복원 사업할 때 생각이 납니다. 예. 이게 말이죠. 청계천에서 물고기가 잡힌다. 네. 그랬을 때 잡았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 영산강에 있는 물고기가 여기 4대강 하기 전이었죠. 영산강에 있는 물고기가 청계천에서 잡힌 거야. 네. 영산 이게 가져온 건가요? 이게 만약에 진짜 팩트가 되려면은 네. 영산강에 있는 이 민물고기가 네. 남해 바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해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임진강 포구를 지나 한강으로 해서 청계천으로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잡아가지고 그 청계천에다 뿌린 네. 거야. 네, 뿌리든지. 예. 공주 매운탕은 그런 거 안 속입니다. 네. 예. 자, 공주 깨끗한 물에서 잡은 참치로 만든 매운탕. 네. 예. 자, 여러분 공주 매운탕, 네. 참깨 매운탕, 그리고 장어구이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만한 매운탕 여기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팔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 광고할 맛이 나지. 음. 그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죠. 사회봉사 활동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예. 자, 공주 매운탕 1976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국물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1976년에 다 만들었어. 그 국물을. 네. 네. 아,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 그렇습니다. 묵은지처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그해 네. 태어났지 않았나? 아니 별로 오래된 거 아니네요. 그러면. 010-4910-8200번 농담이고 네. 여러분 정말 싱싱한 물고기로 만들어서 깨끗한 재료로 만든 그래서 공주 매운탕 했을 때 네. 이상한 걸 상상하지 마시고요. 맛을 한번 드셔보세요. 맛을. 네. 예. 010-4910-8200번 공주 매운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주 매운탕은 3월 1일, 4일 이 징검다리 연휴가 있으니까 뭐 공주에 놀러 가시면서 또 이 집에 들러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주에 뭐가 있는데? 아니 공주가 백제를 무시하는 거이. 충청도의 자존심. 백제 유물과 유적이 있을 거이. 깜짝이야 진짜. 여기서 훅 들어올 줄 아, 몰랐어. 나는 부여구나. 공주가 아니구나. 부여예요. 우리 네. JP 고향이. 그렇죠. 예. 근데 부여 공주 백제 문화권이니까 거기에 보러 갈 만한 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아 옛날에 우리 저 삼김 시대 때. 네. 네, 부산 아마 동구였나 우리 저 YS 네. 지역구가 그리고 저 동구는 아니었을 거예요. 동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지역구였고 하여튼 부산이었고 그리고 JP가 이제 부여 우리 김대중 전 네. 대통령 또 목포. 이분들은 여기 이제 총선에 출마하면요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렇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타 후보 음. 선거운동을 해줘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지역구는 당연히 자기가 나온 지역구는 따놓은 당선. 당연히 여기는 나를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호응해줬어요. 실제 그랬죠. 모습을 드러내면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없어 보이는 없어 거예요? 보여. 네. 아 이게 지금 추격을 당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예. 그랬던 삼김의 네. 예, 시대가 있었죠. 자 그런 삼김의 일원인 JP. JP가 공주 매운탕 단골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JP가 저희한테 소송을 안 걸겠죠? 그때 몰래 인터뷰했다고 주장되는 시사저널 그것도 소송 걸었나요? 글쎄 네. 하여튼 JP 단골입니다. 거기도 안 걸었는데 우리한테 걸면은 팟캐스트에 대한 탄압. 네, 그래 알겠습니다. 몽디를 부렸어. 반드시 막아내겠슈. 그러면 JP 목소리로 네. 공주 매운탕은 네. 저의 단골입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공주 매운탕은 내가 몽니를 부렸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르는 제 단골이에요. 저는 JP가 아닙니다.
아니, JP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와드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차 마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와드몰 홈페이지에 비기너 다도 입문 세트가 있습니다. 이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입문이 가능합니다. 네. 차에 대해서 뭔가 좀 조회가 있어봐.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아이템입니다. 이거. 네. 응? 또 굉장히 뭐 매력이 발산돼요. 매력이 발산된다고 우리 이승원 평론가 한마디 해주세요. 차를 잘 아는 남자는 매력 덩어리예요. 한마디.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옛날에 뭐 사랑해요 밀키스 뭐 그런 필인데요. 사랑해 밀키스. 자, 남자는 사랑해. 여자하기 나름인데요. 갑자기 이런 막- 80년대 CF 카피 같은. 닭살이 돋기 아니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네. 알죠. 그거 봤잖아 우리가. 우리가라는 단어 금지. 금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말이죠. SBS 키스 먼저 할까요 말고도 네. TVN 부암동 복수자들. 부암동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암동 부암동요? 청와대 근처. 맞습니다. 저기죠. 후암동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암동이라고 또 있어요. 부암동 복수자들. 그리고 KBS 매드독. 네, 그리고 SBS 이판사판. 네. 이런 드라마에 이판사판. 협찬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이거 뭐 독점 기업도 아니고 여러 군데 좀 협찬을. 되게 많이 차가 있네요. 나오면 다 네. 우리 와드몰이에요. 네. 네, 와드몰. 일단 저기 구매 이걸 떠나서 한번 와드몰 들어가 보셔가지고 하고 또 이제 손님들 자주 모시거나 혹은 뭐 손님들 모실 기회가 있죠. 이웃들 모임도 네. 있고 뭐 구역 예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럴 때 또 불러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다려주시면 참 좋겠다. 차 종류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차도구 뭐 많이 열심히 마시진 않더라도 집에 이렇게 딱 한 세트 있으면 약간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그러나 꽤 그냥 괜찮아요. 그렇지, 저도 그렇지. 선물을 예전에 있어 받았었는데 보여. 있어 보이고 또 이제 저처럼 커피 중독자도 마시게 돼요. 나도 이제 티를 좀 마셔야 되겠다 이런. 아니 카페인 좀 커피차도 줄이고. 커피차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커피차를. 네. 그 잔에 커피를. 그렇지. 그걸 그 난 방법이네. 저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콜라차 이런 것도 환타차 네. 이런 거. 설탕 잔뜩 뭐 이런 거. 콜라에 계란 띄우고. 그렇지. 네. 모닝 콜라. 네. 네, 그래요. 담배차 이런 거 어때요? 담배차. 오 괜찮네요. 담배 담배 2% 우리면 되지. 네. 그렇지 않아요? 피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차라리 끓이니까. 자 와드몰 여기 네이버에서 와드몰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관장 듣고 주문할 때 배송 메시지에 뉴스관장 적어주시면은 적립금 15%. 어허.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예, 적립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와드인데 이거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네. 와드를 박는다 네, 할 때 그 알겠습니다. 와드하고 비슷하게 들리죠. 네, 와드몰. 우리 와드몰 네. 할 수 있는 성대모사를 한번 다 해보죠. 와드 몰래요. 와드몰. 와드몰이야. 와드몰. 와드몰입니다. 장난 아니다. 와드몰. 안녕하십니까 와드몰입니다. 와드몰이야. 공화당의 총재 와드몰입니다. 아니 두 분이 연습했어요? 와드몰입니다. 실망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와드몰입니다. 손학규. 네. 손학규였구나. 와드몰을 사야겠어요. 예. 내가 와드몰 차 도구 세트 살려고 3억을 내고 연설했어요. 좌파들이 나를 와드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사드를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 중앙의 김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션입니다. 이 펜션에 와드몰 차 세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드몰 안 사줄 거면 사퇴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와드몰 대봐라. 와드몰 대봐라. 예. 뭐 요즘 합시다. 네. 요즘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많이 나왔네요. 이 와드몰이 지금 한 말이죠. 15명. 와드몰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네. 이 정도 해놓으면. 와드몰 네이버에서 와드몰 와드몰 부탁해요. 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어준 총수의 발언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그 발언 듣고 저는 구체적인 설명을 김어준 총수가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딱 들었을 때 다스베이더 네. 그 부분을 들었는데 그 일감은 지금 이 여성 문제를 어떤 하위 문제로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들었고 공작이라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낼 때가 공작인 거잖아요. 근데 미투처럼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공작의 영역으로 어떻게 좀 엮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오는 거는 문화예술계 사람들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주로 진보 진영은 사실이고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진보 진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교계, 그러니까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대학원생들 뭐 피해 사례부터 해서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도 뭐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직자 뭐 이런 거는 뭐 보수 진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총수를 그 인사이트나 뭐 분석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저는 이제 프로 불편러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의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금태섭 의원이 저는 문제를 잘못 이해했다고 보는 것은 김어준 총수가 진영 논리에 따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일이 터지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공작한 것일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공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미투 운동을 두고서는 어떤 뭐 그럴 수도 있었다 이런 가정을 하지 않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김어준 총수 워딩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원리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크게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좀 저는 다른 데 있었다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음모를 방지하거나 대처하는 거하고 음모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건 다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음모가 통하지 않는 쪽으로 현실을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이미 상황이 마치 누군가 공작한 것처럼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공작이 우려되었다면 공작 자체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기보다는 그 공작이 먹혀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성폭력 문제 터졌을 때 지금까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제법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알고 봤더니 가해자가 아니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원칙은 피해 호소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저 사람이 무슨 이게 뭐 극단적인 사례라서 입에 올리기도 뭐 하지만 꽃뱀이라거니 뭐 공작이 있었다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가해 지목인에 대해서도 반론권과 해명권을 주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미투 운동은 워낙 극명하고 또 증언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헤쳐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되게 애매모호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얘기를 한다면 공작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을 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공작이 일어났을 경우에 통하지 않는 환경과 토양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앞으로 혹은 이미 폭로를 했던 분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공작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 호소인을 위축시킬 수가 있고 그거를 예상을 하셨다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막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같은 워딩도 여성에서 해석하는 것과 남성이 해석하는 게 다를 텐데 전 여성으로서 이번에 미투 운동을 바라볼 때 전혀 진영 논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투 운동에 있어서 공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면 공작이에요. 근데 있는 피해자가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보, 뭐 좌파 진영이 많아.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할 적에는 그것이 뭐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이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그거 무관하게 그냥 그 사람들은 욕을 먹고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조차 또 활용을 해서 국정원이라든가 뭐 어둠의 세력이 치고 나올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원이 맞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투 운동이 그렇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저도 그걸 들었어요. 명확히 해서 그 의도 자체가 그렇지 않는데 어쨌든 워딩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오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 봐요. 그리고 미투 운동 바라보면서 전 진영의 논리를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뭐 이윤택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진보, 그러니까 문화 그렇죠. 예술인들 이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좌파 진보 진영이 워낙 많은 그 부류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을 저질러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이냐.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사람이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을 저질러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은 이건 금태섭 의원의 해석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진보 인사의 성폭력은 공작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김어준 총수가 얘기를 했다든지 하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 앞에 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1시간이 넘었는지 아마 거의 그 끝부분에 가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댓글이라든지 온갖 형태의 그 공작 가능성 또 공작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미투 운동마저도 이 공작의 관점에서 이렇게 음험하게 활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어진 맥락이었어요. 이게. 아마 그때 녹화할 때 그 말은 뺐더라고. 편집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미투 운동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 그리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다 옳다. 다 옳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반복이 돼서였는지 좀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저도 어차피 편집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공작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자, 정확하게 그 워딩을 제가 앞에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기인가 그렇죠? 이윤택. 네, 같은 고등학교. 근데 이제 뭐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이윤택 하면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한단 말이에요. 유승민이 깠으니까. 예. 아니 글쎄 근데 그 유승민의 한마디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이 형성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이윤택 하면 문재인이 나오고 뭐 연관 검색어로. 그렇죠. 연관 검색어로. 이런 근데 또 연관 검색어로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하고 엮어서 네이버가 공작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윤택 씨는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 아이, 그런 얘기 설마 했겠어요? 김어준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또라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는 않고 있어요, 저도. 네. 근데 저는 이제 김어준 씨의 의도라던가 이거를 짐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의도를 따지더라고. 나중엔 논리보다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결과라던가 좀 실천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어준 씨가 우려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김어준 씨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실천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원이 됐든 뭐가 됐든 공작이 벌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판이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고발하거나 폭로하는 분들에게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 나의 그 의도는 과연 수수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위축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설명이 모자랐다. 추가적인 그런 어떤 그 전제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들을만해요. 김어준 씨가 악의가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미투 운동에 대한 폄하 의도도 전혀 사실은 없었고. 이제 그런 지적도 사실 그 들을만한데 김총수가 굉장히 그 부분은 민감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뭐든지 이 공작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건 아마 김용민 막말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경험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없는 걸 만들어내고 뭐 누굴 망신주기 하려고 일부러 한다면 괜찮은데 피해자가 내 눈앞에서 있어요.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 사람들은 내가 해놓고 나도 그럼 그쪽 가는 길에 내가 이용당한 사람인가? 나 아닌데 난 피해 받았고 10년 20년
영혼까지 지금 막 갉아먹는 상황인데 용기 내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있어? 결국은 남성적인 시각의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라고요. 이번 발언은. 그러니까 전 김원훈 씨의 어떤 그 분석력이나 예언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침마다 뉴스 싫어하겠지만 공장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앞으로 듣지 마세요. 네. 잘 됐네. 네, 잘 됐어. 공장을 아주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이번 발언은 좀 지나쳤거나 아니면은 좀 발언의 신중을 조금 더 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무슨 뭐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미투 그간의 그 폭로 또 고발하신 분들의 이런 참 고통이 있었던 세월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용기 있게 고백하시는 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인 그 폭로나 고발은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 대상에 제가 포함이 된다면 저도 역시 그냥 머리 받고 있어야죠. 가야지 그냥. 예. 나는 아니고 딴 사람은 된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인보 진영은 안 되고 딴 데는 되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대전제는 저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건 피해자. 이제 이걸 고발하고 네. 또 폭로할 이런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위축을 줬다면은 그 부분은 사실 좀 뭐랄까 충분한 소명이 좀 뒤따랐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랄까요? 우리 사회가 금태섭 의원만 갖고 네. 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김어준의 말이 아니라 김어준을 상대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해 보면 이제 뭐 사실 이승원 평론가를 비롯한 다른 그 여러 분들의 생각은 곽기적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지만은 아니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원 이런 걱정을 하지 말게 해야 할 주체거든요. 저는 공작에 관한 한 공작은 실존했고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공작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밝혀낸 사람이 김어준이고 또 그 자신이 굉장한 큰 피해자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야 할 텐데 나중에 어쩌다가 문건이 발견되고 어쩌다가 수사하다가 밝혀져서 세상에 다 드러날 때까지 벌써 6년 7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걸 또 제대로 단속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느냐?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이런 댓글 공작들이 여전히 횡행한데 거기까지 수사의 범위가 미칠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은 금태섭 의원이 이런 일개 나부랭이의 발언에 대해서 뭐 자질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미투를 포함해서 이거 뭐 공작이란 것은 여론을 농락하고 또 정의를 기만하는 이런 일들은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게끔 이렇게 사회적 기풍이나 정의의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이 양반이 지금 평론가의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자리에서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발언과 관련해서 금태섭 의원이 했던 발언은 대체로 논리적 분석이 뒤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김어준의 말 대신 김어준을 겨냥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성실하게 읽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내용의 A부터 Z까지 다 들여다보지 않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왔는지 대뜸 시작하자마자 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뭐 지금의 지적이 합당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진보적 그 성추행자, 성폭력 범죄자, 두둔하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성실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정죄부터 하고 있으니 이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고 지금 그 양반이 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법을 없애자고 2016년에 발의를 했어요. 대표 발의를. 네. 현재 통과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미투했던 분이 그 때문에 골탕을 먹었어. 그 법이 통과가 안 돼서요? 통과가 안 됐어.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그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인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비약인 건 금태섭 의원의 그 논리적 비약이 더 세죠. 그 법을 발의한 것 자체는 좋은 취지잖아요. 노력을 하는 거고. 국회 법사위 간사입니다. 그거를 통과시키지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발의조차 안 한 사람을 오히려 탓해야지 발의해놓고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죠. 발의만 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건 아닌 거죠. 발의하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의를 한 사람 그거 처리 못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올바른 근데 비판은 아닌 것 그거를 이제 같은데.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보더라도 그렇다는 이유로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하는 거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너 지금 숙제 다 하고 대통령 욕하냐? 뭐 이러면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저는 금태섭 의원한테 비판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김용민 관장님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요. 이 글을 2개를 올리셨어요. 금태섭 의원이. 근데 두 번째 글하고 첫 번째 글이 좀 다른데 전 첫 번째 글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용민 관장이 얘기했던 대로 김어준 씨가 한 얘기가 김어준 씨가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도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진보 인사가 연루되면 이거는 공작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절반도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로 금태섭 의원 첫 번째 올린 글은 김어준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발언한 것이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저는 이 지적은 맞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 올린 글이 있어요. 금태섭 의원이 논란이 많이 되니까 두 번째 피해자 중심주의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들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거는 맞는 얘기고. 그 얘기를 뭐 누가 부인하고 부정합니까? 그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근데 김어준 총수의 발언이 그게 위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건 맞거든요.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저는 자꾸 김어준 총수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거를 좀 너무 짐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다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의도는 쉽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속의 내면적인 부분이라서. 영역이어서. 예, 그래서 저는 김 총수를 비판하는 것도 의도보다는 좀 실천적, 결과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금 의원 또 처음부터 진영 논리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첫 번째 글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에 그 논란을 포문을 열었을 때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진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넘겨짚으면서 전혀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보 인사가 성폭력을 저지르면 그거는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포용해야 된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는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 글에서는 또 거의 하루 지나서 올렸을걸요. 그 얘기가 더 많이 달라진 거는 그만큼 이제 거기에 지적한 사람들의 의사를 충분히 스크린하면서 아차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겠지. 이건 내 그 판단의 영역인데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 의원이 김총수의 의도를 좀 섣불리 짐작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 의원은 김총수를 때리려고 노리고 있다가 또 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면의 영역이니까. 김어준 씨에 전 있다고 봅니다. 사감이 근데 사감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나마 수습하고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상대에 대한 인격이나 속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죠, 그거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떤 실질적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모나 공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모나 공작이 닥쳐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돌파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음모와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성폭력 사건 잘못 해결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억울한 사람을 무고하게 몰아간 적도 있고 그때 그 상황들을 복귀해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쌍방의 말을 잘 들어보지 않는다거나 이런 기본부터 실종돼 있는 상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은 그 부분을 재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성폭력 문제를 새롭게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김총수로서는 주로 다스베이다라든가 이 프로그램에서 공작이나 음모 이런 걸 다루다가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것도 공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공작에 대해서 다루다가 미투 운동 또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온 거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시끄러워진 것이죠. 예, 저는 좀 편집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투 부분은 그 부분을 네. 그 저는 사석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음을 녹화를 하면서도 이거는 논란이 되겠다라는 마음은 들었는데 거듭거듭 강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 앞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야기들은 이제 공작에 관한 이야기들, 공작의 하나 일환으로서 이것이 악용될 수 있겠다. 왜냐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은밀한 부분들, 그 어떤 사람의 수치심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진보 진영에게 있어서 뭐 터졌다면은 이게 그냥 극단의 어떤 그런 분열의 요소들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 친구들이 레어 아이템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극도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데 금태섭 의원은 시작부터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이거는 진보 진영 인사는 봐줘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개입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얘기 뭐 다 이미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여기선 얘기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독해력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다들 상호간에 너무 저희에 대해서 의심이 되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조인 출신인데 그 맥락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가질까? 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안 좋은 감정이 전제됐다고 난 보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실수거나. 글쎄.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근데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국회의원도 권력이면 권력이에요. 그렇죠. 상호간에 다 권력인 건데. 뭐 김어준의 권력도 권력일 수 있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모양새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당 법사위 간사, 위원장 다음이 간사 아닙니까? 상당히 힘 있는 자리예요. 진행자의 자질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지상파 방송의 진행자가 될까? 거꾸로 그게 만약에 지금 여당이 자유한국당이라면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김총수의 발언이 이제 오해를 살 소지는 있었지만은 그 논리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 삼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의도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 주장 속에서는 김어준에 대한 그런 반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전 개입됐다고 보는 거고 이게 뭐 제가 이번 사건만 갖고 얘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에 이른바 이제 이 무대에서 서면서 물론 제가 이제 실언한 것도 있고 뭐 정말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냥 헛소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모종의 엘리티즘 이런 것까지도 전 여기 결부돼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에 대한 그런 금태섭 의원의 공격은 매우 부당하다. 매우 다른 부당하다라고. 의원이 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철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괜찮습니까? 이철희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 아니 뭐 누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라는 특정인이 얘기하니까 그게 좀 다른 의도로 그렇죠. 들린다는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과 관련해서 뭐 이거야말로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뭐 이제 한 사람의 인격을 막 매도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데 묘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좀 뭐 생각이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저의 입장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닌 다른 분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발언하시게 뭐 그냥 두고만 봤을 뿐이죠. 근데 저는 참 이 정치나 공론장에서 마음에 집히는 것을 얘기 안 할 때가 더 좋아요. 그래서 다들 좀 상호간에 그거 안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저는 근데 항상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김용민 관장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이제 봤거든요. 김어준보다 욕 더 먹겠는데. 근데 욕을 안 해 기본적으로. 왜냐? 아예 스킵을 해버린 거야. 그런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무슨 일을 겪으면 이제 김용민 씨가 발끈해서 또 나설 때 있거든요. 그럼 김어준 씨한테 전화 오죠. 전화 오죠. 전화가 가끔 오지. 하지 마 이 새끼야. 대 새끼야. 이러면서. 아니 그러진 않아. 너 빠져 이 새끼야. 너 왜 욕 먹어? 이러면서. 그런 말은 동생을 아껴준다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새끼야. 아니 전에 전화해가지고 김용민 관장한테 하지 말라고 나서지 말라고 그랬다는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럴 수 있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김어준 평전의 저자로서 마무리하시죠. 벌써. 자, 파티와 함께하는 뉴스관장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